자,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나머지 정리 2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 정리 수업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항식의 영은산,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단원이죠. 이 첫 단원에서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인데, 자, 요것만 잘 정리하면 이 단원을 뭐 완벽하게 다 정리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나머지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우고 전개하고 훈련하고 뭐 이런 거라서 이해도가 높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단원에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것은 이 나머지 정리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만 조금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하면 이 단원을 정말 잘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을 보고 나머지 정리 어떻게 했나를 이제 보니까 조금 어렵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조금 들었고, 또 나머지 정리를 한번 해주고 나면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정리해서 제가 과외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동영상의 용도는 공적인 것보다 좀 개인적인 용도가 많고, 그래서 편집이라든지 조금만 실수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정리 두 번째 시간인데 나머지 정리 1을 꼭 보고 와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문제집을 사야 되냐고 학생들이 묻는다면 정석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석은 너무 꼼꼼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읽고 그 정석 한 권을 이해한다면 웬만큼 어떤 수학이든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정석의 연습 문제에서 가져온 문제고 정석의 1-6번 문제입니다. 자,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x fx 플러스 5를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묻는 문제예요. 자, 이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 뒷부분에 왜 r이라고 쓰고 rx라고 쓰고 또는 어떤 문제를 보면은 q1x라고 쓰고 q2x라고 쓰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 문제가 끝나고 난 뒷부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한 학생들은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읽었을 때 내가 식으로 적어낼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어낼까? 잠시만요. 이게 펜 좀 바꾸고 할게요. 펜이 다 돼가지고 자, 적어볼게요. 자, fx를 펜이 좀 두껍지만 x-1로 나눴대요. 그래서 몫을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r이라고 쓴다 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했고, 그러면 그 두 번째는 x fx 플러스 5를 또 x-1로 나눴어. 그때 몫을 이렇게 쓰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몫은 달라야 돼요.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이건 Q1, Q2라고 해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는 50이고 얘는 100인 거예요. 100. 예를 들어서 50이고 100이야. 그러면 얘 똑같은 애로 나눴을 때 몫은 달라질 거잖아요. 근데 여기 똑같이 몫이 똑같다라고 적어주면 틀리는 거잖아. 그래서 다름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Q1, Q2라고 적었고, 그러면 나머지도 달라지겠죠. R1, R2라고 적어줘야 되겠지. 자, 이게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일단 이 식은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왜냐면 이 식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이 식으로 풀 거고 이 식은 머릿속에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이 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일단 1번식이고 2번식입니다. 자, 1번식을 바꿔서 2번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x를 곱하고 플러스 5를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x를 곱하고 플러스 5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식에 x, fx 플러스 5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x-1, qx. 자, q1이라 적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만 적을 거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rx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5까지 적어야 되겠네요. 5를 더해준 거.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 아이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했어요. x-1.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는 조금 혼잡해. 누구로 나눴는지 좀 표시가 안 됐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시를 해줄 거냐면 나눈 아이와 몫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얘로 나눴대. 그래서 얘로 나눴다고 표시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묶어줘요. 묶어줘. 그리고 rx 플러스 5 이렇게 적어줘요. 자, 그러면은 얘로 나눴더니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구나 하고 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자, 보면 이 나누는 수가 1차식이야. 1차식. 근데 여기도 1차야. 자, 우리가 1차로 나누면 여기는 뭐 나와요? 상수가 나와야 돼. 자, 2차로 나눴어. 그럼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상수 또는 1차가 나와야 돼요. 나머지가. 상수 또는 1차. 근데 지금 1차인데 1차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야. 자, 그러면은 1차가 나왔을 때 얘가 상수가 될 수 있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상수가 되게 바꿔주는 거. 이것이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자, 그러면은 얘가 2차면은 얘는 몇 차가 되게? 1차. 얘가 3차면은 얘는 2차 아니면 1차 아니면 상수가 되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이 나누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나누기가 완성되지 않은 거야. 얘 때문에. 나머지가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지금 6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 6을 4로 나눈 상태로 바꿔줘야 된다고 앞에 동영상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얘가 얘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줘야 된다. 4가 6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누기를 할 거예요. 나누기를 해서 rx 마이너스 r. 자, 그랬더니 얘가 누가 됐냐면 이 rx란 i가 누가 됐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r, 그죠? 플러스 r이 된 거예요. 얘가. 플러스 r. 자, 그러면은 이 식을 내가 완벽하게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다? x, fx 플러스 5라는 이 아이는 x 마이너스 1에 x, qx, x 마이너스 qx 플러스 이게 묶어져야 돼. 얘로 r 이해됐을까요? 자, 이 rx의 이 부분이 얘로 묶어졌고 r만 남은 상태. 그럼 얘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 요 안으로. 그래서 얘는 그냥 r이라고 적어주고 플러스 5라고 적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정리가 된 거거든요. 자, 몫은 이 아이고 나머지는 이 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름이 나머지 정리잖아요. 나머지 정리를 잘 해주면 몫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가 핵심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누어지는 아이,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나눠서 얘가 몇 번이 들어가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다. 얘는 r번이 들어간 거죠. 이거랑 이거를 나눴을 때 rx에 얘가 r번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R번 들어갔으니까 R번 들어갔다. 이거 다시 한번 R번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걸로. 그래서 이걸로 나누게 되면 이 얘기는 R이 된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한 겁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나머지와 나누는 수를 다시 한번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 그럼 아까 여기까지 이 강의는 끝났고 RX, Q1, Q2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R이라고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RX라고 쓸 때도 있고 어디 동영상 들으면 Q1X라고 쓸 때도 있고 Q2X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R은 그냥 상수일 때 R이라고 써요. 그러면 상수는 언제 나오죠? 1차식. 1차식이랑 어떤 수를 fx를 나누었을 때 여기 나오는 게 R인 거예요. 그죠? 그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면은 이거는 상수 또는 1차가 나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한다면 이거를 이제 RX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 거예요, 식. 1차. 식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 그럼 아까 선생님이 RX라고 쓰는 거와 RX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상수에 X가 곱해진 거고 이 RX는 그냥 식이에요, 식. 그래서 이거랑 가로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만약에 내가 RX가 1차식으로 나왔대. 그러면 선생님 아까 1차식으로 2차식으로 나누면 상수이거나 나머지가 1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이렇게 쓰면 무조건 1차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가 0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RX는 B이기 때문에 이게 상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RX라고 쓸 수 있다. 1차식이다. 1차식. 일단은 1차식이다. 2차식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일단은 1차식이다. 1차식인데 그걸 더 비집고 들어가면 A가 0이 되어서 상수도 될 수 있다. 어쨌든 그래서 RX라고 1차식이라고 써준다. 자, 그래서 이거 이해됐죠? 그럼 3차식으로 만약에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가 상수 1차, 2차 이렇게 뜨겠죠? 자, 그러면 Q1 좀만 조용히 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봐. 우리 학생이 왔어요. Q1, Q2X는 어떤 용도냐? 자, 내가 만약에 fx라는 i를 4로 나눴을 때 얘가 Q1X야. 근데 내가 4로 어떤 fx를 나눴어. 그러면 얘는 얘와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4를 50으로 나눴을 때와 4를 100으로 나눴을 때 여기 있는 아이와 여기 있는 아이는 같을 수 없잖아. 그래서 다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때는 Q1X라고 말했고 이때는 Q2X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막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